안녕하세요. 10년째 빚을 갚고 있는 91년생 상환남입니다. 최근 제 영상 댓글에 가장 많이 달리는 피드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장님, 제발 사람 줄이고 직접 하세요. 그래야 돈 벌죠. 라는 걱정 섞인 비난이자 조언입니다. 3억이나 빚진 놈이 무슨 배짱으로 직원을 쓰냐. 당장 자르고 혼자 몸으로 때워라. 냉정하게 말해서 틀린 말 하나 없습니다. 당장 정직원 1명, 알바 1명의 인건비만 아껴도 제 통장 잔고는 매달 수백만 원씩 더 나아질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그게 정답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도 직원을 내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못 자르는 겁니다. 제가 단순히 착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 돈이 간절하고 이론 한 장이 아쉬운 빚쟁이입니다. 제가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는, 아니 포기해서는 안 되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가게는 구조상 최소 2명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많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꾸역꾸역 홀 매출과 배달 매출이 올라오는 매장에서 혼자 주문을 받고 조리하고 서빙하고 포장하면서 또 손님 응대까지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인건비를 아끼겠다고 혼자 남는 순간 배달은 지연되고 평점은 깎일 겁니다. 홀에 오신 손님들은 방치되겠죠. 결국 가게의 신뢰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빚쟁이 사장에게 가장 무서운 건 매달 나가는 지출이 아니라 매출이 멈추는 것입니다. 인건비를 아끼려다 가게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건 자영업자로서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2인 체제는 제게 선택이 아닌 영업을 지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단위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직원의 문자 한 통입니다. 아니, 문자라도 오면 다행입니다. 가게를 4년 넘게 운영해 오면서 수십 명의 알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 미리 얘기하고 새로운 알바를 구할 동안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더 근무해준 정상적인 퇴사 절차를 거친 알바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어린 세대를 싸잡아 욕하려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상 20대 초중반 친구들이 대개는 그랬습니다. 심지어 두 아이 엄마였던 50대 아주머니도 그러셨습니다. 그분은 5일 근무해놓고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했던 이상한 사람이긴 했습니다. 아무튼 직원이 오늘 못 나가요 한마디 하고 잠수를 타버리면 가게는 그날 셔터를 내려야 합니다. 만약 제가 직원 1명만 두고 있다가 그 친구가 사라지면 그 리스크는 오롯이 제가 다 뒤집어 써야 합니다. 한창 코로나 시즌의 일입니다. 그때 직원이 또 2명이던 때였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2명이 한 번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출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멘붕이 온 채로 터지는 배달 주문을 쳐내면서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비가 와서 배차는 안 되지, 배달은 계속 들어오지, 배달 가는 데는 오래 걸리지, 기다려도 음식이 안 오니까 전화는 또 계속 오지, 오늘 이만큼 팔았으면 내일 장사할 재료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은 또 없지. 홀 손님은 거의 없던 때라 그나마 나았습니다. 그날은 결국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재료 준비도 해야 하고 일주일 동안 혼자 영업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의 안배 때문이었습니다. 의지만으로는 가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2명을 유지하는 건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날의 지옥 같았던 무력감을 다시는 느끼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2명 중 갑자기 누군가의 공백이 생겨도 남은 1명과 제가 어떻게든 가게에 불을 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게 문이 늘 열려 있다는 신뢰. 이건 손님과의 약속이자 빚을 갚아야 하는 저에게는 아주 비싼 영업 연속상에 대한 보험입니다. 저는 이 보험료를 기꺼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풀타임 정직원 1명과 점심타임 알바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가게를 직원들에게 맡기고 밖으로 나가 쿠팡 배달을 합니다. 많은 분이 자동차 배달은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하십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살 돈도 없고 면허도 없어서 일단 차로 길 위에서 단돈 1,000원이라도 벌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달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 해보니 알겠습니다. 기름값 떼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는이 길 위에서 1원이라도 벌면서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 라는 감각을 되찾는 게 지금의 저에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숙련된 직원들이 가게를 안정적으로 돌리는 동안 저는 밖에서 확정적인 추가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가게 매출은 들쭉날쭉하지만 쿠팡 배달은 제가 움직이는 만큼 현금이 꽂힙니다. 알바비를 제 몸으로 밖에서 벌어와 가게 고정비를 메꾸는 이 시스템이 제가 계산하기에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저의 정신적 재활입니다. 가게에 11시간씩 갇혀 있는데 매출이 없는 시간을 견디다 보면 제 손은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향합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고 싶어지고 한 번만 더 하면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도박의 유혹이 저를 덮칩니다. 하지만 밖에서 몸을 쓰며 배달을 하고 있으면 차트를 볼 틈이 없습니다. 땀 흘려 번 3,000원의 소중함을 느낄 때마다 화면 속 가짜 숫자에 인생을 걸었던 제 과거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알바비 지출은 저를 다시 도박으로 밀어넣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되는 셈입니다. 지금 자동차로 3,000원짜리 배달 하나를 완료하기 위해 좁은 골목을 비집고 들어가고 5층 계단을 오르내릴 때면 이 3,000원이 해외 선물로 벌었던 가짜 300만원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집니다. 돈의 무게를 잊어버렸던 저에게 이 배달 시간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돈에 대한 예의를 다시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100% 맞다고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애초에 제 판단력이 조금 더 좋았더라면 인생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오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저는 사장이라는 명함을 지키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있는 상황에 제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만의 가장 효율적인 빚 상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 정말 무겁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 길 끝에 대출 완납이라는 목적지가 있다고 믿고 저는 기꺼이 핸들을 잡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거나 제 생각이 틀렸다고 보신다면 댓글로 따끔하게 알려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남고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성한남이었습니다.